본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엄지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궁금한 이야기 속 시원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그럼 포기 없는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주목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그리고 우리 목사님 발언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신념으로 각종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진실을 파헤치는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지난해 12월 2년여간 프로그램을 이끈 주진우 기자, 김의성 배우가 하차하고 수년간 취재 현장을 누비며 통찰력 있는 시선을 키워온 조승원, 엄지인 기자가 새롭게 진행을 맡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진행을 맡게 된 조승원입니다. 스트레이트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지인입니다. 3주 만에 인사드리는 새해 첫 방송입니다. 지난번 보도에 이어서 또 한 번 집중 추적하겠습니다. 2020년 나경원 의원 아들 스펙 의혹 2탄을 시작으로 그동안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슈들을 꾸준히 연속 보도하며 의미 있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스트레이트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데요. 최근 방송된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편은 프로그램 자체 최고 시청률인 8%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뜨거운 반응, 제작진들도 체감을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많이 네. 놀랐습니다. 어쨌든 방송 이후에 연락도 많이 받았고 또 심지어 제보도 많이 왔었습니다. 네. 그만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의혹이었다는 뜻이고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라고 받아들이고요.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더욱더 촘촘하게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을 느끼면. 부담스럽죠. 보람이자 부담이군요. 네. 최근에 스트레이트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엄지인 기자님이 나오셨으니까 네. 바뀌고서 더 좋아졌습니다 말씀을 드린 게 일 것 같지만은 꾸준하다 정말 그 하던 걸 계속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트레이트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장 중심의 그런 취재 보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준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꾸준함의 미덕이라는 게 요즘 들어서 더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개편 이후에도 네. 뭐 삼성보호법,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들의 이야기라든지 또 현재 그 사법농단의 지역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들, 국민적인 관심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취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네. 예, 사실 스트레이트 1편이 끝났을 때 스트레이트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시민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2편이 됐을 때 좀 힘이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주진우 기자의 그 개성이 워낙 강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그게 빠졌을 때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이 해야 할 역할, 어떤 위치가 있다고 저희는 믿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이 이렇게 1기, 2기로 구분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게 크셨을 것 같은데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고민을 했다든지 그런 면도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사내 인사고 매일매일 부딪히다 보니까 이 아이템을 처음에 발제할 때부터 구성, 조율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서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사내 인사가 가진 장점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엄지인 기자와 함께 스트레이트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엄지인 기자는 지난해까지 직접 현장을 누비면서 취재 활동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진행을 맡게 되셨는데 MC 또 현장 각각의 위치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지난해 1년 동안은 취재 기자로서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뭐 종편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뭐 정보경찰 문제라든지 이런 의혹들을 저도 취재했었는데 당시에는 어쨌든 의혹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최대한 깊이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지금은 MC를 하면서 또 스튜디오 대본을 제가 직접 쓰고 있거든요. 과연 문제는 댓글을 쓰는 네티즌이 아니라 댓글을 악용하는 브로커처럼 전락해버린 일부 언론이나 정치가 문제는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하나만 있어도 수상한데 도촌동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고 취재한 건만 6건 정도입니다. 취재 기자들의 취재 결과물을 최대한 잘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고 좀 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조승원 MC의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두 분이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보면요. 조승원 기자께서는 굉장히 좀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더 그 돌직구 멘트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계시고요. 치시죠. 그렇죠. 그리고 엄지인 기자께서는 그 취재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서 좀 더 보완적으로 설명을 더 잘 해주시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것도 컨셉으로 두 분이 논의 끝에 그렇게 나온 건가요? 그 부분은 딱히 이렇게 조율을 하거나 규정을 지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조승원 기자가 저희 회사 선배로서 저하고 이제 10년 정도의 연배 차이가 나는데 제가 1차적으로 대본을 쓰면 조승원 선배는 좀 더 그것을 논평이나 감상으로 바꿔서 본인의 멘트를 좀 조율해 주시고 저는 다만 같이 취재 기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취재 기자들이 다 VCR에 담지 못했던 부분들, 좀 더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스튜디오에서 소화하고 저는 또 시청자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 또 요즘은 이런 의혹들이 다른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는지, 왜 그래서 실체가 가려졌는지 이런 가려운 부분을 좀 더 긁어주는 역할이 저에게 맞지 않나. 현재 내를 조성원 기자보다 본인이 더 많이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말씀은 굳이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스트레이트는 정치인의 자녀 관련 의혹을 연속 보도하고 또 전관특혜, 사법농단, 가짜뉴스와 같은 의미 있는 탐사 보도를 이어나가면서 큰 반향을 모으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은 올해 스트레이트가 다뤘던 아이템 중에 어떤 이슈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그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편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선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취재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없는 걸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난달 26일 일베에 올라온 한 게시물. 자신을 조선족이라 밝힌 추추후안이란 필명 사용자는 진실을 말하겠다며 조선족들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들로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2, 3일 사이 중국이 대한민국 여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차이나 게이트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를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하루 만에 50만 명을 넘겨 명백한 조작 투표라고 주장했는데 청원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도 6만 명이 안 됩니다. 중국어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유입된 게 285% 늘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더라도 문 대통령 응원 청원의 접속 지역은 96.8%가 국내, 중국에서의 접속은 0.02%로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는 실체가 없는 게 실체다. 이게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입니다. 최대한 그 정황 반박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되게 좀 근거가 희박한지를 최대한 다 설명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말하자면 소위 완벽한 물증? 이거 정말 잡았다 요놈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 같은 것도 남아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 편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방송편이 다 아쉬움이 남는데 특히 차이나 게이트 의혹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내린 취재의 결론은 실체가 없는 게 실체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것을 검증해내는 과정 자체가 정말 어렵고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허무맹랑한 어떤 의혹들이 그럴싸한 어떤 사례와 엮이고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는 마치 어떤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거봐 실체가 있는 거라서 의혹이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검증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느냐를 저희도 여실히 느꼈고 저희는 어쨌든 이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연결고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 언론에도 문제가 있고 확산하는 그 스피커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던 것이고요. 좀 더 검증해보고 싶었는데 워낙 실체가 없는 사안이라 검증이 쉽진 않더라고요. 그 이번 차이나 게이트의 실체편뿐 아니라 좀 악의적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확산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레거시 미디어 종사자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또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본 가짜 뉴스의 목적은 두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인데 결국에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또 다른 스트레이트의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그분들에게 어쨌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 부분 중에 언론 종사자들도 존재를 하니까 어떤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사람은 되지 못할지언정 괴물은 되지 말자.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스트레이트의 꾸준함의 미덕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점을 가장 잘 보여준 편이 이제 79회의 삼성 영업비밀의 비밀 편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엄지인 기자가 멘트를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재작년이었던가요? 삼성이 백혈병 문제 책임을 인정을 하고 사과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전히 직업병을 입증할 길은 멀고요. 국회에선 그동안 삼성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법으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 반대도 없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왜 삼성만 연관되면 정치권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신데 그 삼성과의 이런 고독한 싸움에 임하는 스트레이트의 어떤 자세랄까요?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는 고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다만 원칙은 삼성은 성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삼성의 문제라고 해서 더 키우거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업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삼성을 성역처럼 대해주곤 했던 그 언론. 장충희 문자에도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 언론이나 정치권이 더 문제를 키우는 것이지 성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아이템이 가장 인상적이었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당연히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나경원 의원 아들 이야기와 그리고 검찰총장 장모님의 소송 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크게 이제 파장을 일으킨 건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왜 이런 보도는 안 나와?라고 다들 얘기했던 그 주제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뭔가 이게 취재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사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 안 하는 것 아닐까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이 아이템을 굉장히 예민한 아이템을 스트레이트에서 다뤄줬다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정말 이게 파헤쳐서 뭐가 나올 것 같은지 아닌지도 아직 잘 모르는 상태 이런 상태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재 원칙 그러니까 취재에 착수하게 되는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원칙이라는 거대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는 취재 기자의 판단을 가장 존중합니다. 다만 이것이 말씀하셨듯이 왜 이런 의혹이 있다는데 왜 보도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데일리의 뉴스라든지 TV 보도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스트레이트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보는 것이고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의문스러운 지점이 존재하니까 그것은 날 것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민적 의혹이 있는 관심 사안이라면 당연히 보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 취재 기자가 결론을 내린 것이고 제작진은 존중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스트레이트가 기존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이 이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정파 저널리즘 아니냐, 좀 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그게 굉장히 좀 약간 뼈아프게 다가오는 질문일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공교롭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의혹이 어느 정도 취재가 되었으면 보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시점을 고민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어떤 의혹을 취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수사기관, 사법기관, 정치권으로 갈등이 다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정치 권력으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녹화분이 방송에 나갈 시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이 한 차례 더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3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방송하게 되는 건데 검찰이 이번에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 그 공소시효가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방송 시점을 정한 것도 있었고 그런 타이밍의 문제지 어떤 의도를 저희가 갖고 움직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취재하시다가 그러니까 방송을 하시다가 여기서 하나만 더 확인되면 이걸 탁 터트릴 수 있는데 뭐 앵커 멘트로라도 조금 더 살을 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죠. 그래서 저는 또 제가 대본을 쓰다 보니까 네. 취재 기자는 충분히 고민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마지막 의혹, 우리가 이 의혹을 더 조사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제가 대본에 쓰고 싶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 법률 자문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방송 이후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들이 자주 있을 텐데요. 이것에 대한 좀 비하인드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특히 최근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소송이 더 잦아지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특히 소송을 물타기처럼 이용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면 소송에 대해서 보도가 나가니까 마치 스트레이트의 보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반론의 효과를 노리는 소송 도전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의 입장은 뭐 간단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는 것이고 꿀릴 것이 없다는 생각이고 또 취재 기자들의 입장도 그렇더라고요. 소송으로는 입을 막을 수 없다.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스트레이트를 대표해 나온 엄진 기자에게 하고픈 한마디씩 있다면요? 저는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제일 좋았던 그런 멘트가 있었다면은 삼성편에서 먼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라고 시작한 그 회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스트레이트는 그 과정을 추적했는데요. 먼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좀 어떤 거대한 권력을 향해서 싸우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작은 목소리들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성역 없는 비판에 대해서는 감시를 이어지고 피해자들에게는 계속 따뜻한 시선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전에 굉장히 꼼꼼한 그 변호사의 자문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날선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최대한 시청자들이 느끼는 아쉬움을 기자로서 더 많이 캐치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좀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로 뛰고 그렇게 팩트를 만들고 이제 공평무사하게 보도를 하는 거지만은 요즘처럼 이제 좀 뭐 가짜 뉴스라거나 오보라거나 이런 게 또 대한 매체가 이런 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더더욱 그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정통 시사 보도의 힘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하던 만큼 쭉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엄지은 기자는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스트레이트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제가 녹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8명의 취재 기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스트레이트의 주인공이고 또 의혹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많은 피해자들,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앞으로도 애정어린 쓴소리,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보도 꾸준히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남은 방송에서 더 큰 이슈,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이슈에 접근할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향해 올곧게 나아가는 스트레이트의 거침없는 행보,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